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2월 거래일이 시작이 됩니다. 11월까지 뉴욕 증시 분위기 말 그대로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연초 대비해서 무려 S&P 지수는 27%나 상승하는 엄청난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 12월에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시장에서는 최근 강세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산타랠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크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월가 리서치 기관인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에 따르면 S&P 500 지수가 11월까지 연간 20% 이상 오르는 지수는 76%의 확률로 12월에도 상승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미 27% 넘는 상승 흐름을 연초 대비 보여왔기 때문에 올해 12월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확신을 갖고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월가에서는 S&P 500 지수가 올해 말에 6천 이상을 유지하고 내년에도 강세장이 펼쳐질 경우 7천 선을 넘볼 수도 있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고요. 도이치방크의 한 수석 글로벌 전략가 같은 경우는 최근 경고한 주식 투자 수요와 자사주 매입을 비롯한 강력한 기업 활동 등으로 내년 말에 S&P 500 지수는 7천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 미국의 낮은 실업률과 3%에 가까운 성장률 덕분에 역사적으로 흔치 않은 강력한 조합의 경제 상황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당장 이번 주만 놓고 봤을 때는 이번 주 뉴욕 증시의 관전 포인트, 미국의 고용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를 비롯해서 민간 고용 보고서, 또 구인 이직 보고서, 실업 보험 청구자 수 등 다양한 주요 고용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 시장에서는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전월 대비 18만 명에서 17만 명 사이로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제롬 파월 미국 페드 의장을 비롯해서 페드 인사들의 공개 발언까지 이어지죠. 또 여기에 경기 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 발표도 있고요.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를 알아볼 수 있는 구매 관리자 지수 수치까지 함께 공개가 됩니다. 여러 경제 일정들이 있는 만큼 지표들도 잘 확인하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베어드 자산 운용의 한 투자 전략가 같은 경우는 12월로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라고 평가를 했고 계절적 순풍이 불면서 지금의 강세장이 사라지기는 정말 어려울 것이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JP모건 체이스의 한 수석 전략가 같은 경우도 미국은 올해 이어서 내년까지도 글로벌의 성장 엔진으로 남을 것이다라는 낙관론을 이어갔는데 시장에서는 12월도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데는 의심 없이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요 지표들이 대거 발표가 되는 만큼 지표들 함께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쇼핑 홀리데이 시즌도 주목을 해보셔야겠죠. 지난주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 있었는데 소비가 작년보다 3%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온라인 쪽에서의 활동량이 급증했고 오프라인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속적인 하락폭을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도 오픈런의 현상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미국 소비자들의 오프라인 매장 방문 교통량도 작년 대비해서 8.2% 감소한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이 매장 쇼핑 위주였던 블랙 프라이데이에 온라인 구매가 이번에는 1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업계에서는 큰 이정표를 남겼다라는 코멘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들이 모바일 쇼핑이나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해서 쇼핑하는 것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블랙 프라이데이는 온라인 성장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의 쇼핑 품목을 확인해 봤을 때 이 인플레이션에 지친 소비자들은 필수품 구매를 우선시했다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늘 사이버 먼데이까지 대형 할인 행사가 이어지는데요. 이 기간 매출은 연말 쇼핑 시즌의 성과를 가늠하는 잣대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같이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필수품 위주로이긴 하지만 여전히 소비가 강하다라는 것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강한 소비와 함께 경제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증시에 대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까지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사이버 먼데이의 분위기는 또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트렌드포스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공유하면서 앞으로도 지켜봐야 되는 중요한 산업이다라는 코멘트를 주말 사이에 또 내놓았습니다. 엔비디아나 오픈 AI, 테슬라, 혼다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죠. 그렇다 보니까 내년에 이 로봇 대기업들이 점차 양산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오는 27년까지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는 20억 달러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올해부터 27년까지 시장 규모의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154%에 이를 전망이다라는 수치가 공개가 됐고요. 앞서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24일 홍콩 과학기술대학교 포럼에서도 휴머노이드에 대한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장 높은 생산 수준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었고요. 또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지난 10월 한 공개 행사에서 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최소 100억 대 휴머노이드 로봇이 보급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또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는 이미 테슬라 공장에서 배터리 관련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그 외 오픈 AI 같은 경우도 AI 기반의 로봇 스타트업인 피규어와 함께 대형 모델을 기반으로 한 로봇 개발에 나섰고 아마존도 물류용 휴머노이드 로봇인 디짓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을 놓고 중국은행에서도 휴머노이드 산업은 현재 큰 발전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면서 휴머노이드 산업 발전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고 이 인공지능 성과가 휴머노이드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AI 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휴머노이드 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은 AI 자체를 만드는 것에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만들어진 AI를 통해 이 로봇 시장의 성장이 가장 기대가 된다라는 낙관적인 이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로봇 시장에 대한 시장의 평가들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JP모건과 테슬라 이제 화해를 하는 걸까요? 3년 동안 이어왔던 소송 드디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JP모건의 CEO는 테슬라와 함께 앞으로의 협력도 기대한다라는 코멘트까지 함께 내놓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테슬라와 JP모건 지난 8년 동안 여러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JP모건은 3년 전에 테슬라를 상대로 원화 기준으로 약 2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다만 주말 사이에 해당 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양측은 한 페이지 분량의 소송 취하 합의서를 제출했고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JP모건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JP모건과 테슬라는 새로운 상업적인 관계를 맺고 양사 간의 미해결 분쟁을 해결하기로 했다면서 모두에게 좋은 결과이며 우리는 앞으로도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양사의 갈등은 과거 201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당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JP모건에 테슬라 전기차 리스 보증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 배터리 수명에 대한 가치 평가에서 이견이 나와서 거절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격분한 머스크가 JP모건 소비자 금융 책임자에게 전화해서 모든 거래를 끊겠다라고 위협을 했었고요. 당시 머스크가 고성에 욕설까지 섞여가면서 협박에 가까운 언사를 건넸고 이에 분노했던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 겸 CEO는 머스크에 직접 전화를 해서 JP모건은 협박에 굴하지 않는다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해당 언쟁 이후에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비롯해서 자신의 사업체를 JP모건과 진행하던 모든 거래에서 중단시킨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후 21년 말에 JP모건이 테슬라와 머스크를 상대로 1억 6,200만 달러 상당의 소송을 내면서 이들의 불화가 수면 위로 드러난 바 있었습니다. 해당 계약에 따라 주식이 특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될 경우 테슬라가 JP모건에 주식 또는 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를 받지 못했다라는 게 소송의 주요 골자였고요. 하지만 주말 사이 JP모건은 3년 전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 철회 소식을 전해왔고 트럼프 정권 확정 이후 이렇게 테슬라 그리고 머스크에 대해 우호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 확정된
시간 이후로 37%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11월에 긍정적인 주가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 일론 머스크 CEO는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테슬라가 가장 뛰어난 AI를 보유하고 있다라면서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일단 시장이 전반적으로 테슬라 그리고 머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는데 이 해당 모멘텀으로 테슬라의 자체적인 주가 앞으로도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월가의 낙관적인 전망치까지 계속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기조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테슬라 이슈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주말 사이 비트코인은 횡보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가격은 고점 부근에서 가격 다지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97,000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국가들 또한 비트코인을 국가 비축 자산으로 주목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들도 주말 사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트럼프가 공언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물론이고 브라질과 폴란드 그리고 러시아까지도 비트코인을 국가 비축 자산으로 주목하고 있고 관련 법안을 현재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개수 자체가 2,100만 개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국가와 기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향한 매수 흐름이 강하게 나왔을 경우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는 평가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현물 ETF 출시 이후로 기관 쪽의 수요가 굉장히 강한 모습 올 한 해 동안 확인해 왔었는데 국가 차원에서의 매집 활동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 내년에도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국가마다 관련된 법안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이슈들도 잘 점검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